어머니의 작은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조용히 TV를 보다가 물이 다 증발할 때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다른 날은 늘 가던 시장길을 걷다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막내 아들 민호는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자신의 생일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침 식탁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집으려다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아주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혼란스러운 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왜 그러세요, 어머니? 라고 묻자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며 너 누구였니? 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민호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비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 민호예요. 어머니 막내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두려워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어머니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며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은 병원에 모여 의사에게 진단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웃음을 지었고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아들 준석은 조심스럽게 내가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라고 말했고, 둘째 지혜는 나도 아이들 때문에 집을 비우기 힘들어 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이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는 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홀로 두는 선택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 채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고 형제들은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라고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민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미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민호를 인식해서 지은 미소인지 그저 분위기를 따라 지은 미소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민호에게는 그 미소 하나가 결심을 흔들림 없이 다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머니와 함께할 새로운 시간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고 민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호의 긴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어떻게 잡아야 했는지 잠시 기억을 더듬곤 했습니다. 민호는 옆에 앉아 조용히 젓가락을 쥐는 손동작을 보여드렸고 어머니는 그것을 따라하려 노력했지만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답답한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어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어머니는 늘 하던 집안일의 순서를 기억하지 못해 허둥대는 날이 많았습니다. 세탁기를 켜려다 리모컨을 들고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려고 세탁기 버튼을 누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표정만큼은 늘 밝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라도 자신의 실수를 눈치채고 더 불안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민호에게 우리 집이 맞니?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곳조차 확신할 수 없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어머니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려고 집안 벽에 커다란 포스트잇을 붙여놓았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민호가 곁에 있습니다. 같은 문구들이 곳곳에 자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구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시 후 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민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널이 바뀌는 것도 화면 속 내용이 무엇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대답 대신 민호의 손을 더듬어 잡고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민호에게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이름도, 오래 함께 살았던 집 구조도, 계절이 바뀌는 흐름도 서서히 그녀의 세계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민호만큼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어머니 곁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민호를 정확히 기억한다기보다는 그의 존재를 본능처럼 느끼는 듯한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작은 연결에 깊은 위안을 느끼며 힘겨운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천천히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들기 전 항상 너 여기 있어? 라고 확인하듯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네, 어머니. 저는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며 방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그 말이 들린 순간 어머니는 마치 어린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듯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는 방문 앞에 앉아 어머니의 호흡이 차분해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하루는 같은 순간을 되풀이하는 느린 흐름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갈수록 민호는 더 많은 것을 기억해야 했고 어머니가 있는 만큼 민호의 책임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단 한 번도 이 시간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시간은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여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루 리듬은 계절이 바뀌듯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깊은 잠에 빠져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도 밤만 되면 예민해지고 불안이 심해져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민호가 잠든 줄 알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오는 날도 많았고 그때마다 민호는 아주 작은 기척에도 눈을 뜨며 어머니를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새벽 2, 3시쯤 어머니는 신발장 앞에서 외출 준비를 하며 집에 가야 해라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 말 속엔 이미 사라진 옛집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고 민호는 어머니를 부드럽게 안으며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라고 조용히 달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밤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잠들었다가도 알람처럼 어머니가 움직이는 소리에 곧바로 깨어났습니다. 피로가 축적되어 머리가 멍해지고 직장에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직장 동료들이 걱정할까봐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는 말은 쉽게 꺼낼 수 없는 비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민호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현관문에 잠금 장치를 추가로 달고
문이 열리면 알림이 울리는 센서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알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침대로 다시 모시며 밤이라서 위험해요. 조금만 누워 계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시 후 다시 잊어버리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점점 본능적인 형태로만 남아 낯선 밤의 공기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나서려는 충동이 강해졌습니다. 민호는 그런 어머니를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어머니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내가 옆에 있어야 한다. 이 마음 하나가 민호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체력은 한계에 가까워졌습니다. 하루 3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고 회사에서도 작은 실수가 잦아지는 자신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다가 밤을 새우고 출근 시간에 맞춰 억지로 몸을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자 몸뿐 아니라 정신까지 고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민호가 붙여둔 메모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문은 밤에 열지 않아요. 민호가 옆에 있어요.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이 문구들은 어머니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작은 장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모를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도 몇 분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민호는 가끔 어머니가 잠든 새벽에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시곤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작은 휴식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면 잠시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지만 뒤이어 밀려오는 무력감은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을 자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잠결에 민호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더듬어 찾곤 했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민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작은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만히 눌러주며 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안심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민호에게 밤샘의 고단함도 몸 깊숙이 쌓인 피로도 모두 잊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한 밤을 지나 잠들 때 민호는 그 옆에서 어머니의 호흡을 들으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민호의 밤들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긴 터널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민호는 어머니의 작은 손짓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며 또 다른 밤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혼란스러운 세계 한가운데서 민호는 단 한 사람의 버팀목으로 조용히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의 밤낮이 완전히 뒤바뀌며 민호의 간병 부담은 빠르게 커져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점점 잦아지는 그의 실수로 상사에게 눈총을 받는 일이 많아졌고 집에서는 어머니의 불안정한 행동이 민호의 잠을 완전히 빼앗아갔습니다. 민호는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현관문까지 나서려는 모습을 붙잡고 난 뒤 그는 식탁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선 어렵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큰형 준석과 둘째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라도 어머니를 함께 도와줄 수 없겠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석은 민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바쁜 일정과 회사 사정을 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업무가 너무 많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야기해보자. 그 말은 민호의 기대를 한순간에 꺾어버렸습니다. 지혜 역시 아이들 돌봄과 가정 사정으로 시간을 낼 수 없다며 나도 미안하긴 한데 지금은 정말 어려워. 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상황을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라기보다는 문제를 민호에게 그대로 떠넘기려는 듯한 거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민호는 애써 감정을 숨기며 전화를 끊었지만 통화가 종료되는 순간 밀려오는 허탈감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형제들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이런 식의 거리두기가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민호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어 간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형제들은 집에 직접 찾아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석은 어머니를 장기 요양시설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우리 모두 여유가 없으니 시간이 없지 않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전문 돌봄이 오히려 어머니께도 더 좋을 수 있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의 의견이 틀렸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 말 속에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차가운 현실이 담겨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묻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낯선 곳에 계시면 정말 괜찮겠어? 그 질문은 잠시 방 안의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가볍게 숨을 내쉬고 자리에 앉아 멍하니 형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이 기대했던 도움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이 돌아간 뒤 집안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멍한 시선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민호의 공기를 느낀 듯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민호는 그 손길에 잠시 눈을 감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미약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민호에게 다시 한번 결심을 다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끝까지요. 민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시 다짐했습니다. 비록 형제들의 도움은 얻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드리며 오늘도 묵묵히 어머니의 하루를 지킬 준비를 했습니다. 민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무게 안에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컨디션은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게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민호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식사를 하다가도 갑자기 손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멍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민호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며 불안함을 떨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민호의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힘이 완전히 빠진 듯 눈동자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급히 어머니를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은 어머니를 침대로 om기고 빠르게 혈액 검사와 뇌 영상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민호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의사들이 오가며 나누는 전문적인 말들을 들었지만 한마디도 명확하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늘어진 듯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계속 빠르게 두근거리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제발 괜찮으셔야 하는데
민호는 속으로 수없이 반복하며 병실로 옮겨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민호를 조용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의사는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운 듯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현재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 말만 듣고도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의사는 이어 어머니의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도 많이 약해져 당분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그 내용이 제대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악화라는 단어만 마음속에 깊게 박혀 울려 퍼졌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어머니는 침대 위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손을 잡아도 예전처럼 가볍게 움찔하는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저 왔어요, 어머니." 라고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약하게 손끝이 떨리는 듯한 미세한 반응이 느껴졌습니다. 그 반응 하나가 민호에게는 어마어마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희미한 희망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 나아지는 듯 보였다가도 곧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민호는 직장의 양해를 구해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병실에서 보냈습니다. 병실의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이면 민호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창밖의 거리 풍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민호는 그 시간이 어머니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민호는 틈만 나면 어머니의 손을 닦아주고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물티슈로 입가를 정성스럽게 적셨습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식사를 못할 때는 영양식을 준비해 한 스푼씩 조심스럽게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민호에게는 어머니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치열한 사투였습니다. 병실의 기계음이 반복적으로 울릴 때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가족분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걸 보니 어머니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런 말에도 쉽게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지 않으실까? 두렵지 않으실까? 그 질문은 민호의 가슴에 계속 남아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더 이상 단순한 치매의 진행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구간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부터의 시간은 그 어떤 순간보다 조심스럽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지 않도록 단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는 조용한 병실에서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고 민호는 그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감싸준 채 흐르는 시간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가야 했습니다. 민호는 그 길이 비록 슬프더라도 어머니와 함께라면 끝까지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감싸는 공기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을 알려주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그 소리조차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의사에게서 지금부터는 편안한 돌봄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뒤 며칠째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치료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표현한 설명이었지만
민호에게는 지구가 천천히 기울어지는 듯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침대 위에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그 모습이 민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체온도 많이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끝을 천천히 쓸어내리다 보면 아주 미세하게 손이 움직이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 작은 반응 하나가 민호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옆에 있어요. 민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완전히 뜨지는 못했지만 그 말에 반응하듯 눈꺼풀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오래 묵혀있던 슬픔을 잠시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는 병실에 작은 불을 낮추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던 곡이었기에 혹시나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병실은 더욱 고요해졌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민호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치 어머니가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잠시 내려놓는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쉬세요. 민호는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병실 창가에 잠시 다가가 어둑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는 빛은 붉고 차분했으며 마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조용히 알리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이마를 천천히 닦아주고 마른 입술에 물을 묻혀드리며 작은 돌봄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민호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병실 밖 복도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기계음만이 세상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았지만 어머니의 작은 움직임에도 금세 눈을 뜨며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는 깊은 피로 속에서도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서우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잠결에서도 떨렸지만 그 말만큼은 분명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진 듯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민호는 어머니가 혹시라도 깨어나 자신을 찾을까?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어머니가 그동안 겪어온 긴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고 서로에게 기대며 버텼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민호는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이 조용한 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그 다짐은 민호에게 어떤 말보다 크게 가슴에 울렸습니다. 민호는 창밖의 어둠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곧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지켜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전 자신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민호가 어머니의 마지막 등을 받쳐줄 차례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손등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손끝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반응을 느끼며
민호는 이 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시간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민호는 어머니의 호흡에 맞춰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 옆에서 깊은 사랑과 슬픔을 함께 품었습니다. 어머니와 민호는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흘러가는 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이별의 기척과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정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병실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기계의 일정한 리듬 소리만이 공간을 가늘게 채우고 있었고 그 사이로 어머니의 미약한 호흡이 조심스럽게 묻어나왔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은 채 살짝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작은 움직임에도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어느새 식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피로도 민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린 것은 바람 때문도 기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고개를 들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약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외로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은 흐렸고 세상의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듯 했지만 그 시선은 분명히 민호가 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입술을 조금 떨었습니다. 민호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어머니의 입술 움직임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간이 길었기에 지금의 작은 움직임조차 민호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은 약하게 떨렸고 입술은 여러 번 움직이려 시도했지만 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등을 살짝 받쳐주며 천천히 하셔도 돼요, 어머니. 라고 가만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닿자 어머니의 입술이 조금 더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약한 소리로 한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그 한 글자는 밤 공기를 가르는 듯 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작았습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뜨며 네, 어머니. 저예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헤매던 기억 속에서 단 하나의 빛을 찾아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숨을 들이쉬고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있어서. 그 말은 자꾸만 끊기고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누구보다 진하고 깊었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모두 모으는 듯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롭지 않았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민호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깊고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숨을 삼키듯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눈물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고 눈꺼풀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 미소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어머니가 편안하길 바랐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은 점점 느려졌고
기계음 역시 얕은 리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민호는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순간이 두렵지 않도록 기도하듯 마음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눈이 완전히 감겼습니다. 그 표정은 평온했고 마치 오랜 길을 걸어와 겨우 안식의 자리를 찾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가슴에 꼭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병실 안에서 민호는 단 하나의 사실만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어머니는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의 10년을 위로하는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빈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향 냄새가 천천히 사라져가는 분위기 속에서 민호는 혼자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더 이상 다가올 수 없는 곳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자 민호의 가슴 한쪽이 다시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사진틀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편히 쉬세요, 어머니라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잠시 뒤 큰형 준석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바쁜 목소리를 내던 사람과는 달리 오늘의 준석은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표정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민호야 정말 미안하다 라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의 외면과 죄책감 그리고 막내에 대한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고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석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둘째 지혜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민호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너무 미안해. 너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한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어. 그 목소리는 떨렸고 민호의 마음도 그 진심에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두 형제의 후회와 사과는 늦었지만 그 늦은 마음이 오히려 더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고르고 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그동안 자신이 안고 있던 감정의 무게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와서 탓한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지켰다는 책임감에서 나온 조용한 용서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형제들은 그 말에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그동안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마음이 서서히 이어지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석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같이 하자. 이제부터라도 형이 내 옆에서 도울게. 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가 바랐던 건 우리 셋이 함께 지내는 거였을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형제들을 다시 한자리에 앉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오랜만에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옷을 정리하고 사진첩을 닦으며 그동안 돌봄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쳤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함께 웃던 사진들, 어린 민호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어머니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민호에게 다시 살아 움직이듯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보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가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서랍 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종종 메모를 남겨두던 수첩이었는데 그 안에는 흐릿한 글씨로 민호 고맙다. 우리 막내 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과 겹쳐지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번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집안의 조명 하나만이 은은하게 빛날 때 민호는 창문을 열어 고요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바람은 어머니가 고요하게 머물고 있는 듯한 따뜻한 기운을 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잘 살아볼게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그 다짐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포기했던 일, 미뤄둔 꿈, 떠나지 못했던 자리들을 하나씩 되돌아보았습니다. 형제들과도 더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세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연결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슬픔 속에 머무는 대신 어머니가 남긴 따뜻함과 사랑을 품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은 마치 미소 지으며 민호를 응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민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민호는 어머니의 사랑을 품고 한 걸음씩 새로운 길을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여전히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민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영원히 그의 곁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